정부가 포용적 금융을 내세운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은행권은 지난 상반기 역대급 이자 수익을 거뒀습니다. 지금 포용적 금융정책은 취약계층의 빚을 탕감해주거나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를 억누르는 방식인데요. 신용등급이 낮아서 높은 이자율의 대출을 쓰면서도 성실하게 상환해온 서민들이 오히려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이 같은 문제인식에서 출발한 새로운 대출 방법이 특허를 얻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금융증권부 정은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 특허를 얻었다는 새로운 대출 방법이 뭡니까? 네, 이 특허의 발명 명칭은 상환 이력 정보에 따라서 환급금이 결정되는 대출 방법입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개인에게 대출을 내줄 때 조달 금리의 업무 처리 비용, 또 여기에 일정한 이익 등을 더해서 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개인마다 신용 차이, 즉 빚을 갚지 못할 확률이 높은 경우에는 그 위험만큼 이자를 더 받게 됩니다. 그런데 특허에서 제안하는 내용은 상환을 모두 마친 이후에는 빚을 갚지 못할 수 있다는 의심이 완전히 해소된 만큼 이자의 일정 수준을 돌려주자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누구나 빌린 돈을 모두 갚으면 금융기관이 이 신용 위험 때문에 더 붙여놓은 가산 금리만큼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고신용자의 경우에는 은행에서도 금리를 낮게 책정하기 때문에 모든 대출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주로 가산금리가 많이 붙는 중저신용자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달 한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1에서 2등급은 연 3.26%, 3에서 4등급은 연 4.58%인데요. 9에서 10등급으로 가면 연 10.88%로 2배 넘게 뛰어오릅니다. 이렇게 신용등급을 이유로 더 많은 이자를 내는 사람들이 연체 없이 상환을 완료하면 상위 등급 수준의 금리로 계산해서 그 차익을 돌려주자는 겁니다. 네, 저신용자들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 은행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이자를 돌려주면 수익에 있어서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네, 저신용자들은 보통 소득 수준도 낮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금융기관들이 이들에게 더 많은 빚 부담을 안겨서 연체나 부실 가능성을 더 키우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성실히 상환해 최종적으로 빚 부담이 줄어들면 돈을 갚을 유인이 커지기 때문에 연체나 부실 가능성이 줄어들어서 금융기관이 입을 타격도 없을 것이라는 게 이 특허의 논리입니다. 또 채권 소각 같은 빚탕감 정책은 자칫 불량 채무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데 성실 상환자만 득을 볼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성실 상환자에게 어쨌든 혜택이 간다는 점은 긍정적인데요. 문제는 이것을 실제로 도입하는 금융기관들이 있어야 할 텐데 금융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몇몇 금융사의 이런 대출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기존 금융 논리에 맞지 않다면서 난색을 표했습니다. 빚을 갚고 나면 신용 등급이 올라가고 이렇게 스스로 신용을 잘 관리하면 다음 대출 때 더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신용 등급을 바탕으로 한 대출 계약에 대해서 완제했다고 환급해주는 것은 시장 논리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또 일부 금융사는 지금도 적정 대출 금리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여기에 더해서 환급금 적적성 여부를 두고 더 큰 혼란만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금융사도 있었습니다. 네, 금융사들 반응이 이렇게 좋지 않다면 결국 실제로 도입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네, 이 특허는 전현직 금융권 종사자 3명이 공동으로 출원한 것인데요. 이들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금융 논리가 빈부격차를 더 키우는 원인이라고 느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를테면 낮은 이자율을 받는 부자는 대출로 투자해 더 큰 수익을 올려 더 부자가 되고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생활비로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았다가 빚만 더 늘어나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현재 정부의 빚탕감 정책에서는 채권 소각 후 연체 이력도 지워서 향후 대출에 반영할 수 없도록 했는데요. 특허 발명자들은 이렇게 빚을 탕감하면서 기존 신용도 지우는데 성실한 상환자들에게 선제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왜 안 되는지 반문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존에 이 특허와 같이 신용이 낮다는 문제로 높은 이자를 내고 있지만 성실히 상환한 대출자에게 혜택을 주는 곳은 없습니까? 네, 이미 성실 상환자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의 상품과 제도를 운영하는 금융기관들이 있는데요. 주로 중저신용 고객이 많은 저축은행입니다. 어떤 상품과 제도가 있는지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앞서 소개된 특허의 내용은 빚을 제때 모두 갚은 성실 상환자에게 이자의 일부를 돌려주자는 건데요. 이 특허와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방법으로 대출이자를 깎아주는 사례가 일부 저축은행에 있습니다. 웰컴저축은행은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대출자에게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하반기 통틀어 총 1,400건가량 이루어졌는데 올해엔 상반기에만 벌써 1,541건이나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입장에서도 성실 상환 고객이 계속해서 해당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하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성실 상환한 대출자는 금리를 인하받아서 좋고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우량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서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연체 없이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할 경우 6개월마다 5에서 6%포인트의 금리를 깎아주는 페퍼 999 무지개 대출 상품을 내놨습니다. 2015년 중순부터 판매를 시작했고 2016년 상반기까지 판매 실적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2016년 하반기부터 연체율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금리를 깎아주면 잘 갚을 줄 알았는데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은행은 대출 대상 조건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페퍼저축은행 측은 8, 9등급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성실 상환한 경우 금리 인하 혜택을 줬는데도 연체율이 높게 나왔다며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취약계층의 금리를 더 많이 받는 은행 대출, 신용으로 사업을 하는 금융 논리로 따져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좀 더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포용적 금융 아이디어가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정은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